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격수다 5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미래경영연구소의 황장수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출연이시네요. 네. 예. 네. 오늘도 변함없이 백모 박성현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 연예 기획이 아니라 토론 기획자로 확 떴어요. 네. 그 기획자가 아니라 뭐 나가서 출연해서 뭐 그냥 제 거 다 챙기고 나왔는데 네. 이제 후속 주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관리가 지금 진중권 교수가 지금 거의 다 포기하고 지금 가버린 것 같으니까 이 아우성 치고 지금 관리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2번 타자 진중권 대 황장수의 대결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선수가 링을 뛰쳐나가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번에 보면 기획사 대표만 돈을 벌고 한 사람은 망했고 네. 한 사람은 스타일을 구겼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그 제 입을 어떻게 진 교수가 망했고 네. 여기가 스타일을 구겼고 아니 근데 네. 그다음에 저기가 떴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야바오야. 결국은 돌려갖고 자기만 먹은 거야.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랑 네. 공족신문 김기백 대표랑 저녁하고 왔는데 어. 황장수 소장 거기까지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일단 왜 토론을 파이온에서 자기 것까지 날려먹었냐, 자기 거기까지도 하겠다는 게 그래도 황 소장은 링에라도 올라갔지 그치, 않느냐. 링에 올라가는데 링에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이 불만들을 지금 수용을 하기 위해서 좀 토론 계획을 다시 짜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자 본인은 스타일 구겼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날 이제 가기 전에 네. 그 사실은 뭐 첫 번째 한다, 세 번째 한다, 네 번째 한다, 네, 날도 뭐 오락가락하고 그죠, 뭐 이래서 2번 타자냐 4번 타자냐 뭐 예, 그러고 또 뭐 한 이틀 전까지 뭐 저기 한 해 김중건 만에, 교수가 네. 한 해 만에 하고 네. 뭐 이상호 기자한테 맡겨서 자기도 모르겠다 이래서 저도 사실 하겠나 이런 생각을 네. 했어요. 그러다가 토요일 날 하루 전날쯤 이거 하는갑다. 이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또 뭐 비장의 카드도 좀 준비하고 네. 뭐 이렇게 이제 갔는데 또 처음에 가니까 뭐 진 교수가 와서 그 아주 깍듯하게 뭐 이러길래 아이고 선배님하고 저도 깍듯하게 네.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이렇게 그것도 화면에 나왔네. 맞지를 아니 그거는 이제 저기 네. 대기실에서 아. 찾아오셨더라고요. 거기까지 좀 하기에. 그래서 나는 어. 그 진 네. 교수가 그 듣던 악담과는 다르게 아주 젠틀하신 분이구나. 네. 그래서 저도 아이고 한 해 선배님이신데 그러니까 뭐 살살 잘 부탁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잘 부탁하지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기실 분위기 그래서 넘어갔네. 마음에 네. 조금 오늘 좀 살살해야 되겠다 하고 긴장을 상당히 풀었죠. 네. 그러더만 사회자가 오더만은 박근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네. 안철수 이렇게 순서대로 하자. 그래서 제가 받았죠. 네. 근데 이제 안 뜨면은 진 교수가 자기한테 10분을 양해해달라. 음. 그래서 분위기가, 그는 뭐 NLL의 변 대표한테 네. 뭐 좀 당했는데, 그래서 그걸 자기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뭐 자기는 오늘 변 대표하고 토론을 좀 더 할 줄 알았는데, 네. 안 와서 못했다. 그거는 더티 플레이인데. 자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좋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0분에서 각각 3분씩 들어내서 27분씩만 하자 이런 거죠. 좀, 네. 좀 초조했죠. 근데 이제 또 딱 앉자마자 순서를 안철수부터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때 중계가 되고 있는데. 생방송인데. 10분은 언제 얘기했고 아니, 네, 근데 했고. 그것도 하고, 앉아서 하고. 공개해서. 공개해서. 또 안철수부터 하자. 그래서 그럽시다. 네. 이랬는데, 주제는 메가피와 BW 7대5. 그리고 내부터 한다면서 다다닥 하는 거예요. 네. 주제는 자기가 정하고 그냥 예. 안철수에 대해 주제도 정해져 있는 네, 거야. 그래서 제가 사회자 보고 물었죠. 이 토론에 주제가 있냐 하니까 사회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뭐 그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요즘 감기가 심해가지고 기침약도 들어가기 전에 좀 먹어서 사실 좀 몽롱했는데 진 교수가 속사포 같은 소리로 네. 막 메가피 뭐라 그러다가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진 교수가 하는 말을 네. 그 뭐 현장도 좀 어수선하고 잘 못 알아들으시고. 머릿속에서 하고 있는 말이 이렇게 캡처가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네. 진 교수 이제 열심히 이제 방어를.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발음 문제나 이런 건 저한테 아니고. 이제 네. 어떻드는 그 내리를 스치는 생각이 이거 킬링 타임 하러 왔다. 네. 그럼 저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27분 중에서 어차피 또 좀 늦게 시작했고 한 네. 25분 뗄까 말까 한데 27분 중에서 네. 한 15분 이야기하고 그럼 제가 저 양반 또 답을 하다 보면 또 한 10분 걸리면 네. 내가 준비한 카드는 쓸 시간이 없겠다. 네.
이래서 이제 제가 그 사회자한테 어필을 하면서 나도 이야기를 하겠다 해서 네. 이제 제가 그 뭐 호화 유학을 또 제기를 했죠. 호화 유학이면 누가 유학을 했다는? 아니 그 이제 안철수 씨 가족과 네. 이제 자녀야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아, 남이 했는데 좀 호화 유학하면 안 되나? 아니 호화 유학 생활을 할 수도 있죠.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돈을 자기가 많이 벌어서 자기가 쓰는데 그럼요. 누가 뭐라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저는 인정을 합니다. 나 안 봐요. 그 문제는 뭔가, 네, 네. 예. 문제는 뭔가 하면 본인이 네. 그간에 이 교육의 격차에 의한 신분의 격차가 네. 부의 대물림으로 연결된다면서 공교육 강화를 이야기하고 또 더 나아가 가지고 뭐 강남의 이 뭐 파락군이나 이런 어떤 문제들도 지적하고 네. 조기유학 문제도 지적하면서 예를 들어서 교육들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교육이 이 신분의 격차를 가로짓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누누이 했죠. 안철수의 생각에서. 예, 생각에도 나오고 또 맞아. 본인의 교육 정책이나 공약의 맞아. 발표에서도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한 거 아닙니까? 정말 훌륭한 분이 오셨다. 그런데 근데 본인이 이제 일찌감치 자기 자제를 미국에 보내고 원래 그런 거요. 예, 부인 유학 때문에 원래 같이 자기는 갔다 호박씨 하지만은 까고 남한테는 좋은 그리고 소리 또 하고 본인도 그러는 유학에 가서 한동안 3년은 또 같이 있다가 네. 또 다행히 미국에서 계속 있고 또 있으면서 뭐 팔로알토의 거주지나 네. 그 다음에 또 저 필라델피아의 그 이제 콘도가 좀 호화롭고 근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예, 렌트비가 실제는 많다. 이제 진 교수랑 어떻게 들이받은 게 어느 대목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두 분이 아니 이제 감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얘기 강하게 꺼냈더니 돼가지고, 네. 진 교수 꺼내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후다닥 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뭐 저기 저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몽롱한 상태여서 몽롱해서 언론은 보면 한 30분이니까 제가 봤을 때 한 20분 좀 넘어가면서 25분 전에 이제 진 교수는 메가피하고 BW 이야기를 하고 네. 저는 또 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그 유학 의혹을 제기하니까 진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거 왜 여기서 이야기하냐. 그래서 내가 주제 정한 거 있냐. 그리고 뭐 BW나 메가피는 뭐 당신이 이야기하는 거와 내가 이야기하는 건 차이가 있고 당신은 안철수 씨 측에서 그간에 내가 주장하는 데 대한 반론으로 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서로 이야기해봤자 이 짧은 시간에 기자들이나 정치인도 잘 모르는 BW를 그 뭐 보는 20, 30대 그렇죠. 그래가지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투다닥 한 거야 거기서.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걸 이야기하니까 왜 그걸 이야기하냐 하면서 그러면 그 저기 이거 대선 후보의 딸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하니까 거기서 유명한 명언이 나왔죠. 이제 제 딸 아닌데요, 내 딸 아닌데요. 아, 그게 장안의 화제를 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이크 놓고 이제 이제 나가신 그러다가 이제 막 그러고 또 다시 BW로 돌아가서 또 와다닥 좀 했으니까 서로 이제 그러다 진 교수가 이제 발언권 다툼이 가지고 있었겠구만. 네. 그렇죠. 이 자료. 서류를 들고 이 중앙으로 와서 제 앞에서 흔들길래 네. 저도 또 중앙으로 나가서 네. 사회자 앞에 두 사람이 서서 네. 이제 서류를 흔들고 막 이렇게 했죠. 아, 그러니까 이제 액션 영화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걱정 이제 제가 스릴러가. 속으로 네. 걱정이 되는 게 과거에 뭐 그리스가 정치인 둘이서 나와서 TV에서 토론하다가 한 사람이 막 다른 한 사람을 구타하면서 아무 살이 많습니다. 러시아에서도 5년 러시아도 형 했고 받았고요. 그래서 뭐. 이거 제가 갔다 네. 가다가는 유튜브에 오르는 네. 또 희대의 물건이 돼버리겠다. 아, 또 네. 그 아니, 불안감에 맞고 기대야지 뭐. 그 불안감에 맞고 기대야죠. 아니, 어떻게 근데 그거. 제가 진 교수님보다 제가 이 머리가 하나쯤은 더 있다고 또 평자들이 이야기하고 제가 또 덩치가 좀 크지 않습니까? 체급이 안 맞죠. 예. 그날 또 진 교수는 덩치를 크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이 파일럿 경비행기 조종사 파일럿 옷을 입고 오셨더라고. 본인 소유 경비행기도 있다 예. 그러셨고. 예.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내 정말 참아야지 하고 이제 앞에서 붙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영화 제목을 빗대서 말하자면 주먹이 운다. 예. 네, 그런 상황이 왔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거네. 둘이 의제를 달리해서 마이크 다툼하다가 끝났네. 그러다가 이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진 교수는 먼저 뻔해서 깨구락지 됐었기 때문에 진 교수는 망한 사람이고 여기는 이제 마이크 다툼한 몸싸움만 제가 억울하죠. 스타일국인 사람이고 저기만 네. 떴어. 뜬 놈, 조진 놈, 망가진 놈, 놈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 저격수단은 PPL 간접 광고가 아니고 사망 유의에 대한 직접 광고를 보아보고 있습니다. 이 점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3회전은 어떻게 갑니까? 모르겠어요. 이상호 기자랑도 통화를 했고 곰TV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진중권 교수 측은 이제 참여를 하지 않는 걸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선수는 이제 퇴장했고. 네. 퇴장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우리 쪽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뭐라도 올라가겠다. 무슨 소리 써서 혼자라도 올라가겠다. 혼자라도 올라가겠다. 혼자 없는 네. 도로. 3층부터 10층까지 그 네. 무예를 닦았는데 그러니까 권투를 치면은 이 섀도우 복싱이라도 하겠다. 그 섀도우 복싱이라도 한다, 이거. 이소름이 사라져버리니까. 네. 곰TV하고 얘기는 그럼 진 교수가 빠지면은 좌파 농객들 누구라도 해서 좀 하자. 근데 문제는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거의 완전히 사회적으로 끝났어요. 사회적 활동하기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아이고, 상황에서. 고소당하시면 곤란하니까. 아니, 그 정도까지는 평가니까 농객에 대한 뭐 객관적.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상황에서 이게 나올 리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 좀 종편에 지금 파트너들 있잖아요. 종편 사는. 최유한 선생이나 이렇게 좀 도움을 청해서 이게 좀 가는 방법이지만 정석으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 승발전 방식은 어떻습니까? 양쪽에서 5대5 단체전으로 붙고 승자는 계속하는 지금 그 방식. 얘기는 나온 게 1대1이 너무 데미지가 크다. 1대1 토론이. 그러니까 2대2로 가자. 에이, 사막류에 가야지. 하면 사막류에 하는 거고. 아, 이게 옛날에 저 일본 바둑계에서 그 오청원 선생이 했던 치수 고치기 10번기. 그 10번 둬가지고 아무튼 승패에 따라서 치수가 고쳐지는 건데 프로 기사가 누구만 만나면 앞으로 깔고 둔다. 이거 치욕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치수 고치기가 거의 확정된 무렵에서 중단들을 하지. 이게. 아, 됐어. 이제 그만해. 선수 됐고. 보고는 또 하고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날 네. 하여튼 하시고 싶었는데 못다 하신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오늘 흔들었던 그 얘기를 거. 한번 듣고 이제. 아니, 우리 제가 뭐를 흔들었냐 이거죠, 저희. 아니, 뭐, 저기, 가족이, 네. 뭐, 할 수 있죠. 돈이 있으면 쓸 수도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지만 이제 공인이라 하면, 네. 그,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일반, 우리 강남에 사시는 음. 분들처럼 사셨으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정치를 하러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 뭐 딸도 이렇게 갖고 같이 유학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이 해보니까 공교육을 공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강화해야 이게 기러기 아빠도 네, 안 하고 네. 가족도 유지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하고 이런 멋있잖아. 어떤 부분에서 또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나오셨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완전히 그냥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유학을 가게 됐고 네. 딸이나 배워서 남을 주기 위해서 갔고 뭐 얼마나 남을 줬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뭐 유학 못 간 가난한 청춘들은 근데 팔로알토로 초등학교 때 간 거야? 아니요, 지금 이제, 주장은 뭐예요? 저는 이제 황순의 기록에 주장.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때 갔다 그러고, 저쪽에서는 중학교 때 1학년 때 갔다 그러는데, 뭐, 그거야 이제 서로 간에 서류가 나오면 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팔로알토는 네. 언제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팔로알토는 고등학교 95년, 그러니까 2005년에 뉴포트 하이스쿨이라고 시애틀을 고등학교를 가서, 거기도 좋은 고등학교입니다. 멜브라고, 명문 학군에. 네. 그래서 2007년에 2학년을 다니고, 2005년까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학년을 다니고, 네. 시애틀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팔로알토 하이스쿨로 전학을 갔죠. 예, 그래서 2년씩을 다닌 겁니다. 아, 팔로알토 하이스쿨은 뭐 사립이에요? 공립입니다. 예, 공립입니다. 근데 어. 그 지역은 이제 집값이 굉장히 높으니까. 아, 그 공립이어도 거의 살이 예, 미국에는 저희 지역마다 그 프로퍼티 텍스, 네. 재산세가 그 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집이라면 200만 불이 넘어가니까 재산세가 한 3만 불씩 나옵니다, 연. 네. 그 중에 대부분이 교육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러니까 그 팔로알토에서 유학할 때 살았던 집이 그래서 살았던 집이 이제 집이- 번지수나 이런 거는 확인이 됐어요. 본인도 뭐 그거는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집을 저는 샀느냐, 렌트했느냐 입장을 밝히라 하고 네. 본인은 렌트했다 그랬는데 아, 뭐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참고로 말씀드릴 네. 게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게 한 대여섯 개의 버로 우리 카운티 구조로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네. 지역이에요. 지역 이름이죠. 그 지역의 코아가 팔로알토야. 음. 실리콘밸리의 핵심 지역이 그게 이제 스탠포드 대학 스탠포드 소재지. 대학의 바로 앞이고 거기에 내가 출장 갔을 때 그게 15, 16년 전인데 홀리데이인 그게 네. 보통 이제 다른 미국 지역에서 하룻밤 $80 하는 데인데 비즈니스 호텔 비즈니스 비슷한? 호텔인데 그때 내가 250불 줬어요. 오, 그럼 물가가 네. 3배 이상. 3배 굉장히 비싼 어제는 지역이에요. 저 IT 옆 예. 부족 그 부자들하고 부자들이에요. 또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예. 엘리트 인재들이 굉장히- 그게 이제 굉장히- 근고등학교라고 팔로알토 하이스쿨이라고 예. 그게 이 좋은 아주 명문 그 공립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네. 미국 전체 그 대학 고등학교 순위에서 네. 대학 입학률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하이 랭킹이죠.
그렇게 그래서 될 이제 거예요. 좋은 학군이다 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네. 스탠포드가 있으니까 네. 좋은 대학 옆에서 애들 키우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 2,900평방 스퀘어미터, 한국으로 네. 하면 뭐 270, 80평쯤 되는 대지에 큰 집은 아닙니다. 미국으로 네. 보면 이 주택에 있는 집, 일반적인 집의 형태인데 그 지역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한국도 청담동, 압구정동 가면 어지간한 집이 몇십억 하듯이 네. 그 집이 지금은 260만 불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렌트를 하셨다 이러는데 뭘 30억짜리 집에서 월세를 쌓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렌트를 하면 뭐 그 당시에 한 7천 불이고 지금은 뭐 좀 더 올라가 한 10,000불쯤 한다는 이야기도 한 달에? 있습니다. 한 달에. 그렇게 한 달에. 예.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렌트를 했다면 렌트한 서류도 좀 내놓고 이렇게 해서 서로 문제를 제기하면 이렇게 빨리빨리 오고 가는 아. 기브앤테이크가 좀 있고 이래야지 항상 보면 그러니까 뭐 이제 결국 황 소장님은 있다는 얘기는 거죠. 그렇게 귀족적인 생활을 하고 뭐 저기 뭐야 애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바깥에 유학시킨 양반이 어떻게 뭐 그런 얘기 싹 다 감추고 공교육 어쩌고 저쩌고만 얘기하시냐. 그게 이제 황 소장님이 제기한 문제인데 예. 진중권 교수가 그 얘기를 듣다가 걔가 내 딸이고 하고 튀어나간 거예요 이제. 그거네. 내 딸 아닌데요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누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2002년 대선 때 네. 진중권 씨가 이해창 씨 아들에게 음. 한 말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뭐 당시에 김대엽, 뭐 이해창 아들 뭐 이런 논쟁이 벌어질 때 있었던 진중권 씨가 자기 입장을 피력해서 네. 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라 뭐 이런 네, 그렇지. 이해창 씨 아들 있는 걸 내용을 보내줬어요. 아니 그래서 진중권 제가 씨 기준은 그때 좀 달라. 그래서 그분이 아들을 선호하시고 딸은 약간 별로 선호하지 않나 보죠. 예, 그래서 아들 제가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네. 그럼 나무 아들을 음. 이제 결국은 이 공중 기자 앞에 내세워서 이제 키도 달고 몸무게도 달았으면 뭐 그건 이제 대선 후보라는 거는 저도 네. 사실은 가족 문제를 이야기하기 껄끄러워서 대선 안 나가시죠? 오늘 나름 나름대로 안 그랬으면 대통령 네. 한번 하는 건데. 나름대로 낸 네. 자료에도 이름도 다 지었습니다. 주소 번지도 지우고 호실도 지우고. 아, 예. 그 나름대로 야, 배를 제가 굉장히 가슴- 주신 거네요. 예, 가슴이 굉장히 아프죠. 그것 때문에 네. 일찍도 못하고 한 이틀 걸렸어요. 지우는 게 워낙 많아서. 음.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 사인으로서 자기가 자기 부를 쓸 때하고, 일단 한국 최고의 공인의 후보로서 대선에 나왔을 때는 가족이, 특히 자녀, 그것도 자녀가 공부하는 동안은 안 후보가 돈을 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검증할 소지는 충분히 된다. 근데 그동안에 보면 한국의 기자들이 여러 명이 그런 거를 뭐 조사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만은 그냥 조사만 하고 말을 안 해서 그냥 아니, 제가 말을 다른 했었습니다. 기자들도 다 조사 자료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뭐 많이들 있는데 얘기를 하는 알아봤는데 겁니까? 아니 아니면은- 뭐 저기 조사는 좀 했는데 뭐 저기 자료가 충분치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조사들은 했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집착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안철수 킬러잖아. 아니, 왜 저- 아니, 유독 저는- 왜 유독 한 오빠 좀 분한테만? 그만 패. 아니 살살 저는 패요. 그 안철수 씨 개인의 왜 개는 그래? 무관이 없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다른 어떤 후보들에 비해서 안철수 씨가 사회적 검증이 그거 그렇지. 잘 안 그러니까 됐고 검증할 다른- 시간도 작았기 때문에 네. 검증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다른 후보 차원, 다른 후보들과 비슷한 차원에서 검증이 돼야 이게 공평한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망 유희 어떻게 되는 겁니까? 3회, 4회.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번 주 주말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권투로 붙자는 얘기도 농담 삼아 한 것 같은데 그거 뭐 농담이에요? 진담이에요? 아니, 아니면- 농담이라기보다는 진중권 씨가 그 자기 고등학교 때 조폭의 잭나이프 들고 있는 조폭의 짱을 제가 패가지고 입원시켰다. 나 그날 큰일 날 뻔했네. 그날 거의 뭐 사망률이 사망 날 네. 뻔. 아 실제로 희대에 참 어휴. 뭐 활극이 벌어질 그래서 그런 뻔했군요. 주먹 자랑을 하길래 음. 이쪽에서 제일 주먹을 센 사람이 성재기 대표거든 남동는데 네. 그래서 예전에 따면 트윗으로 서로 왔다 갔다 했어요. 김jun권 씨가 성재기 대표한테 너는 여자나 패고 다닐 것 같다 해서 성재기 대표가 옥수수 다 털어주겠다 해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아니 옛날에 이디 아민인가가 저기 무슨 아프리카 다른 나라 국가 원수랑 권투로 무슨 현안을 풀자 그런 적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대통령 할 때 뭐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진중권하고 붙어봤잖아요. 이 토론. 그러면은 전 이해가 안 돼요. 뭘 제가 주먹으로 뭐 애들을 패고 다니고 조폭을 패고 다니고 나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보는데. 네.
아니 그나저나 이제 진중권 교수를 물리치고 나서 변 대표가 100분 토론 섭외를 비롯해서 이 각종 토론 섭외가 굉장히 늘었다는 얘기가 요새 있습니다. 돈 벌고 있어. 그래서 TV 토론마다 출연도 주자고 해서 잦아졌어요. 얼굴이 초췌해졌어, 저 집이. 그렇죠?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초췌해졌어. 뭔가 나름대로 그 TV 프렌들리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원래 이게 TV 토론이 사실은 제가 몇 번 선거제 안 나갔던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박근혜 쪽에 완전히 서야 되거든요. 토론 나가려면은. 근데 저는 박근혜 좀 비판적이니까 이게 섞인다고 그런 부분들이. 근데 지금 나가는 거는 단일화 얘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일화만 오늘? 냅다 때리면 되니까 지금 나가는 거죠. 오늘 단일화 토론이야? 지난번 KBS도 단일화고 오늘도 단일화거든요. 백분 토론 같은 거. 그거는 뭐 당파성 관계없이 마음껏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 끝나고 이제 후보 등록되면은 그때는 더 심하죠. 만약에 좌우 토론한다 그러면 박근혜 쪽은 완전히 서줘야 되거든. 그때는 지지 후보를 명확하게 그렇죠. 밝히고 예. 양자 근데 대결을 그러면 하든지. 이제 어쨌든 네. 저도 언론계에서 활동을 하는데 언론계의 특성이 예를 들면 안철수나 문재인 이게 밟아도 상관없어 거기까지는. 근데 특정 후보를 찬양한다, 옹호한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된다. 그러면은 안철수 문재인의 단일화가 안 돼야 변희재 대표가 100분 토론이나 이런 TV 토론에 나가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네요. 참여할 여지가 있죠. 예,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돼야 되는 거네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복잡해지면은 좀 참여 여지가 있고 완전히 1대1로 되면은 그러면 저가 나가서 박근혜 비판을 했을 때 제가 뭐 인정을 하게 되면은 좌파 농객이 합리적인 상관이 없어요. 근데 좌파 농객들은 맹목적으로 무조건 문재인 안철수 쪽에 서 있기 때문에 토론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 소장께서는 뭐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확실하게 들려주시죠. 그 대선이라 하면 네. 전 국민들에게 자기를 그 유리알처럼 투명히 보여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후보들이 이 가족이나 또 자기의 그 아픈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 검증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고 또 그런 검증 기능이 사회적으로 약화되어 있으면 네.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좋은 시대가 빨리 와서 저같이 이래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소모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무슨 더 이상 나같이 우리 다 쓸데없는 이 사람인데. 더 이상 우리 나같이 집이 불행한 군인이 없었으면 좋겠다. 무슨 거의 뭐. 나폴레옹도 아니, 쓰고 무슨 박정희 뭐. 대통령도 쓰고 내무성의 집을 부탁한다고. 네. 굉장히 뭐 역사적인 야, 그게 맥락으로 비장해. 지금 네. 무지하게 트래직 캐릭터야. 아이고 가셨는데 네. 그럼 진중근 교수와 한번 다시 한번 공적이든 사적이든 토론을 다시 하고 싶어요. 아니 그냥 복싱으로 하죠 뭐 다. 알겠습니다. 저격수다 1부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격수다 58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보통 그 공중파나 케이블이나 뭐 종편 같은 경우에는 1부, 2부 나누는 게 중간에 광고를 넣으려고 그러는 건데 저희는 광고는 없지만 그래도 아니, 넣었을 거야. 아니 근데 흉내는 좀 내보자. 네. 하여튼 그래서 넣었을 2부로 거예요. 한번 네. 끊어봤습니다. 자, 2부의 첫 번째 주제 단일화. 이거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변 대표부터. 아니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 지금은 대부분의 이제 언론이나 평론가들 입장에서는 단일화 이제 이 프레임이 돌아갔다. 뭐 문재인 쪽에서 모든 걸 양보했고 안철수가 할 수밖에 없다 해서 가는데 실제로 단일화에서 모든 과정 여론조사니 패널조사니 다 끝나고 누가 결정나서 손을 들어줘도 다음날 엎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모르는 그러니까 건데요. 네. 아니 우리가 그랬잖아요. 노무현 정몽준도 단일화했지만 나중에 엎었잖아요. 이게. 선거 전날이죠? 전날에 투표 엎어버렸죠. 전날 네, 엎었죠. 전날 엎었는데 투표 전날에 엎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지 투표 한 일주일 전에 엎었으면 엄청났을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엎은 시점이 매우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도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측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안 그때 된다는 옛날에 거고. 우리가 배팅할 때 단일화되면 문재인 단일화에는 길이 없다까지는 배팅을 했어. 그리고 나는 이제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만약에 문재인 단일화가 됐을 때 안철수는 문의만 단일화 해주고 편지 한 장 이메일 말 없이 건네주고 하고 그러니까 그 편지 한 장 띄우고 그냥 문의만 단일화 할 거다. 혹은 완주할 거다. 단일화 안 되면. 자, 저희가 계속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기본적으로는 단일화가 안 된다? 변 대표는 될 것 같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야. 아니고 그 얘기가 단일화가 아니야. 된다면 그냥 문재인은 단일화 되는 거지. 안철수로 단일화는 없다. 네, 안철수로 그건 없다. 단일화되는 경우는 거기는 없다. 둘은 같았어. 거기까지는. 네. 근데
만약 문재인 단일화된 후에 음. 안철수가 그러면 뭐 권력 분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현재 띄우고 한다고. 자, 문재인 후보 측은 통 크게 양보를 했다고 그래서 모든 룰을 안철수 진영에서 정해라. 근데 안철수 진영에서 공론 조사를 하자 그러니까 그건 못 받겠다.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공론조사에 받을 대해서 룰을 정해야지 이렇게 말했지. 아니 안 받은 건 아닌데 음. 문재인 후보가 이해하는 공론조사는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선 때 민주당 박영선과 박원순이 했던 공론조사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그때는 겁니까? 어떻게 그게? 했어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론조사랑 똑같은 게 전화를 걸어서 그 TV 토론을 한단 말이죠. 이제 박영선 후보하고 뭐 박원순 시장하고 그거를 봤으니까 그럼 본 사람 중에서 이제 누가 되겠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전화 면접으로. 네,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예요. 여론조사랑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결과도 거의 똑같이 나왔고 여론조사하고. 이게 원래 공론조사인데 요번에 지금 안철수 안철수 후보가 진영이 들고 나온 거는 전혀 그거 다르게 민주당은 대의원 14,000명 자기는 자기의 펀드를 준 후원자 14,000명을 표본으로 넣어서 네. 그걸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 약간 좀 뭔가 공평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그거 왜냐면- 자체로 네. 시비를 걸었죠.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은 이제 개파가 다양하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뭐 30% 정도가 안철수 신당 참여한다는 조사가 나오는데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원 지지 그룹이야 안철수겠죠. 아유, 거기는 돈이 달린 문제인데. 이게 이제 어째 다른 문제 불공평하다 아닙니까? 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서는 옛날 그 방식을 하자 무작위 추출을. 근데 무작위 추출하는 건 여론조사랑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기 때문에 무의미하죠 사실은 거는. 그러니까 단지 하나 차이는 명목상의 차이는 TV 토론 받냐 안 받냐 받냐,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네, 처음에 근데 묻고 시작하는 거 그래도 외에는 똑같았어 그때. 박원순, 박영선 조사 때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뭔가 변화를 꾀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문재인도 펀드를 만들었으니까 그 문재인도 펀드 만든 사람, 안철수도 펀드 만든 사람 이렇게 하면은 공평한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지금 경제 대통령을 뽑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경제적 그게 이해관. 아니야. 아니, 경제적 그게 이해관계가 아니지. 달린 국민들만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경제 대통령이라 그러지 않고 가진 자들의 대통령이지. 가진 자들의 후보. 아, 펀드에 그래도 투자자들의 돈이나- 후보지. 아, 투자 대통령이네, 투자자들의 대통령. 투자자 이익을 네. 대변하는 언론은 후보지. 이 부분을 주목 안 하는데 제가 NLL에 주목한 것도 등거리 등면적을 구분해서 그거 폭파시킨 거 아닙니까? 네. 폭파시켰어? 이슈를 폭파시켰는데 같은 공론조사여도 무작위 추출이냐 특정 세력 추출이냐에 따라 이건 뭐 천지 차이거든 완전히 그렇지. 이 방식이. 안철수 방식으로 하려면은 일단 14,000명이 민주당 중앙위원이든 대의원이든 당원이든 표본에서 나오고 뭐가 나왔을 때 누군지 일단은 명단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명단 유출이 안 되고 그걸 그냥 그 세력 내에서 전화 때린다 하더라도 너무 표본이 작으니까 안철수가 지금 모집단이 너무 작으니까. 모집단이 작으니까 대의원 수가 얼마든지 얼마나 이거는 돼? 지금 대의원 수가 14,000명이 14,000명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14,000명이 안 돼요 대의원 수가. 아, 그래요? 네, 14,000명이 안 되죠 대의원 수가. 그러니까 대의원만 다 그 대의원 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대의원은 공론조사라는 게 실제로는 매수 대기 공론조구나. 일단 명단이 알려진다는 그러네. 그건 좀 관점에서는 민주당 대의원은 조금 명단 문제가 있어 100% 보입니다. 네. 알려지는 거고 안철수 펀드는 알려지기가 좀 어렵죠. 펀드. 해킹하면 알겠지 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문재인 펀드, 안철수 펀드 한다. 본인들은 알잖아요, 누군지. 본인들은 선거운동 하죠, 그러면은. 본인들 자체는. 아니 그러면 그 28,000명을 뭐 체육관 같은데 모아놓고 거기서 아니, 전화. 공개 토론한 다음에 28,000명에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추출해가지고 전화를 때려서 네. 3,000명이 채워지면 뭐 그만두겠다는 건데 28,000명이라는 거가 워낙 모집단이 작아서 저거 선거운동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더군다나 그 선거운동은 일단 민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조직을 일단, 가지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표본을 지금 안철수가 너무 유리하게 해서 그렇지 표본만 청당에 가지면은 무조건 민주당이 유리하죠. 근데 지금 표본이 안철수 진영에서 낸 표본이 안철수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해. 절대 유리하니까 못 봤는데 그렇게 되죠. 그게 공패 갔을 때는 민주당이 사전 선거 운동하죠. 선거 운동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민주당의 그 문재인 후보는 100만 당원이 밀어줘서 선출된 후보기 때문에 내가 물러나는 거는 뭐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건 저기 뭐야. 그러니까 단판 양보. 독단적 둘이서 양보. 독대를 해가지고 아니, 양보하는 건 안 된다. 내 마음대로 단판을 지어서 내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단판 양보하는 거는 배임이다라 그랬다고 문 후보가. 그럼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대로의 어법이라면은 모든 국민의 여망을 담아서 아니지. 나온 건데. 그건 아니고 이제 그거야 뭐 어법이고. 근데 난 문 후보가 그러면은 나는 거꾸로 그 말 맞아. 네.
아, 그건 인정. 난 당에서 누구 뽑아줬는데 후보가 지 맘대로 네. 뭐 사퇴하고 단일화해서 뭐 다른 후보로 밀어주세요. 이거 말도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단일화부터 배임이야. 아, 왜 그렇습니까? 논리를 좀 명확하게 구분해 아니 주세요. 단일화라고 당원이랑 국민이 언제 승인한 적 있어? 아, 단일화 자체에 대한 당원들의 의사 여부를 물어보지 않았다. 물어본 적이 없다고 프로세스상. 네. 이건 절대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어요. 난 네. 웃긴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후보직이라는 걸 사유화한 거라고. 아,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야합이란 소리 듣는 거지. 아니, 뭐 민주당에서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박영선도 했었고 그냥 애초에 문재인 후보로 당선되자마자 취임 선언문에서 단일화 하겠다고 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배임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미 후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당내 경선에 나올 때, 그러니까 후보로 확정되기 전부터 나는 당선되면 단일화를 하겠다. 그렇게 밝혔으면 문제가 없다. 아니, 밝혔어요. 그렇게 밝혔지. 네, 밝히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후보가 아니었던 거지. 그러나 예비 후보였던 거죠. 그거는 밝혔더라도 단일화 자체에 대한 또 다른 민주당의 추인이 있어야지, 당원들의.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당대표라는 거는 저거잖아. 레프레젠터티브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한테 위임을 해준 권한을 사람들한테 위임받아서 대표를 할 뿐이지. 대표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전문 경영인이 있는데 지 맘대로 나가서 회사 인수합병 결정하고 지 맘대로 나가서 회사 주요 자산 매각해. 그건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야 그게 배임이거든. 네.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예요. 주주총회. 주요 자산이랑 인수합병은 주총회 66% 찬성이야. 3분의 2 찬성. 예, 3분의 2 찬성이라고. 네. 그러니까 세다고. 그게 왜 이게 이제 그런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민주당 당원들의 입장이 한 번 더 짚어졌어야 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원래부터 배임인 거예요. 지금 이 논의를 보면은 87년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단일화를 할 때 단일화 협상이 33%까지는 순항을 해서 다들 합의가 됐고 그 이후에 잘 논의가 안 됐던 거와 매우 흡사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왜 그 33%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냐 이런 질문을 안 하시나요? 저는 명확하게 어디서나? 33.3%까지는 확실하게 진전이 되고 그 이후에 안 됐습니다. 증거를 뭐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증거? 이름 석자 중에 김자에는 합의를 했었습니다. 33%는 네. 삼김이? 예, 삼김이 김자에는 일단 합의를 하고 알았어.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돼. 그거 왜 안 묻냐고. 그거 사람 좋을 때 뭔가 한 수 있다고 생각했어. 아, 이거 준비해 갖고 온 거거든. 또 제가 한번 써보고 몰랐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안 물어드려서.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일단 그 공론조사라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 한 번도 안 해본 방식의 리스크를 넘어서야 되고, 네. 여론조사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절대 간단치가 않아요. 문항 조절. 문항조사를 다 한다 해도, 일단 여론조사는 주말에 하거든. 그러면 지금 25일, 26일이 후보 등록일인데, 네. 24일, 토요일, 25일, 일요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26일 날 단일 후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여론조사 기법상 평일 날 했다가는 20, 30대 샘플을 못 만들어. 그렇겠네요. 심지어 일요일 날 했었던 지난 총선 때의 여론조사도 샘플을 못 맞춰가지고 굉장히 오래 끌었다고요. 이틀을 끌면서. 예. 아, 그리고 표본 모집단. 그 과정에서 바로 이정희, 김희철, 관악을 여론조사 때 샘플 20, 30대가 안 채워지니까 문자 확 돌려가지고 20, 30대로 답하세요 해다가 네. 걸려서 지금 4명 구속당한 거 아닙니까? 이런 그건 다 알았어, 그때. 일반인도 다 알았어. 여론조사는 무조건 오면은 20, 30대 해야 되는구나. 네.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 민주당이 당연히 당원들한테 전화 오면은 무조건 20, 30대 얘기해. 그러다 또 한 번 걸린다니까, 이제. 그리고 걸리면은 판례가 이미 이정희 쪽에 4명이 구속당했기 때문에 그거 다 구속당하는 소리 있다. 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해보죠. 어쨌거나 안철수 후보 측에서 얘기를 해서 민주당의, 민통당의 뭐 이해찬, 뭐 박지원 이 두 분은 사실상 박지원은 안 물러났고 이해찬이 물러났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러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어차피 선거 이해찬이도 알아서 하는 건데. 30일 남겨두고. 이해찬이도 알아서 하는 건데. 그건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선관위가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 단일화가 될지도 모르는. 아니. 근데 아까 그 얘기는 좀 더 해야 되는데 이해찬. 난 그 이해찬 대표 물러난 거 탈출 사건이라고 보거든. 탈출이다. 탈출이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거야. 진다고 보고 뛴 거다. 예, 진다고 보고 뛴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찬이
이해찬 대표가 이제 딱 그 민주당 지도부라는 그 공간에서부터 뛰어내릴 때, 이제 그 낙하산의 브랜드가 이제 땡큐 안철수지. 안철수를 그러니까 명분 삼아서, 뺨 때려준. 명분 삼아서 뛴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한자로 치면 불감청이었는데 그리고 고소원이다. 다른 측면으로는 안철수를 이제 압박하는 거고, 안철수 후보를. 양수 격장이네요. 양수 협장이죠. 그러니까 고단수죠. 상당히 고단수. 그럼 그 양반 고단수죠. 네. 예. 그 얘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추이를 봐서 분석하기로 하고요. 자, 선관위의 투표 용지 인쇄 논쟁.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후보 등록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과거에서는 원래 이제 후보 등록하면은 이제 바로 인쇄 들어갔다고. 네, 이번만 이제 연기하겠다. 글쎄요.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 들어요. 어차피 뭐 투표를 갔을 때 투표에 이름에 뭐 박혔냐 안 박혔냐 뭐 그 정도 가지고 1, 2% 차이 있다고 하는데 뭐 합리적으로 보자면은 후보 사퇴했으면은 사퇴한 게 빠져주는 게 낫죠, 맞기는. 그래서 이렇게 공고를 하잖아요, 선관위에 가면 이게 사퇴했다고. 그렇죠. 투표장에 가보면. 네. 네. 나는 좀 다르게 보는데, 이런 거거든. 예를 들면은, 우리가 현역병 입영 기준이 159cm야. 네. 그러면 내가 쟀는데 가서 158.99cm가 나왔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그렇죠. 조금이라도. 그게 네. 어떤 큰 일, 이달이면. 어떤 사회적 큰 일들은 그런 식의 마감과 매듭 개념이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는 요거까지고, 여기서부터는 요거까지고. 좀 유식한 얘기를 해줄까? 네. 막스 베버가 이걸 전처리, 프리프로세싱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전후 이게. 아니야, 전처리. 무슨 얘기냐면, 사물을 딱딱 왁구 지어가지고 매듭을 전화야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전처리, 네. 프리프로세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구에서도 뭐가 파울이고 뭐가 페어인지, 축구도 어디서부터가 골이고 어디서부터는 골이 아닌지가 명확해. 명확하다. 근데 네. 그러니까 그 선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관행으로도 돼 있고 문서로도 돼 있고. 예. 근데 이제 이 경우에 보면 우리가 관행상 26일 날 그러니까 후보 등록 다음부터 그냥 네. 바로 투표용지 인쇄 들어갔었는데, 야 니들 단일로 그거 기다려줄게. 마감을 안 하는 거라고. 마감을 안 하는 거야. 마감 날짜가 지났는데. 네, 마감을 관행상 마감을 안 해버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문란한 거라고 봐요 나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던 투표 큰 전체 판세에선 지장 없어요 사실은. 내가 예측하. 근데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빠. 왜냐면 마감과 그게 예절이라는 단어 알잖아. 네, 예. 네. 공자가 말한 얘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프로토콜. 의전이라고 규칙. 우리는 번역을 합니다만. 규칙 네. 절차를 뜻하거든요. 프로토콜은. 외교에서는 의전이라 그러고. 그렇죠. 이게 다 이런 마감과 매듭에 관한 얘기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빨간 선을 그려서 따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노란 선 그려 따라와야 되고, 그게 예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게 간에 중앙 선관위가 아니라 중앙 쌍꺼풀 집합관리소야. 집합소야. 그러니까 이게 규칙과 예절이 무너졌다. 예, 그러니까 마감과 매듭이라는 개념을 준사법기관인 선관위가 어긴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건 탄핵 네. 대상이라고 봐. 나 나중에 이거 선거 끝나면 탄핵 운동할 거야. 선관위원장. 선관위 원장 탄핵 운동을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선거 끝나면 탄핵 운동. 진짜로. 네. 나 이런 상스러운 나라에서 살기가 싫어. 진짜로 하시다. 선관위 것들 말이야. 이거 그렇잖아 이게. 알겠습니다. 뭐 네. 선거에 나가실 일은 없을 테니까. 없지 당연히. 네, 네. 나야 뭐 공직과 근데 탐 이제 쌌지. 실질적으로는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게 없어, 별로. 왜냐하면 대선 펀드 부분 때문에 후보 등록하고 사퇴할 가능성은 없어요. 0%예요. 왜냐하면 선거 딱 기간 들어가면은 첫날에 이미 방송 광고 예약 그거 선거차 예약 밀린 돈 다 한 방에 집행자. 나더라도 한 방에. 그러면 펀드 모아놓은 거에 3분의 2쯤 나가. 다 풀어버리는데 그 사퇴했다가는 바로 그 누가 갚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적으로 물어낼 자신이 없으면 아니, 근데 사퇴하기 무슨 국회의원이나 2억짜리니까 뭐 버틸 수가 있는데 이거 560억인가 그래요. 이 대선 펀드가. 알겠습니다. 자, 일주일 돈 뒤면은 뭐 왜 그러냐면 네. 펀드로 선금 증거가 150억 나갔더라도 잔금이 200억, 300억 걸려 있잖아. 그렇네. 인쇄비를 지대만 주고 하거든 보통.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거만- 나중에 정산해서 2월 말에 주겠다 그런다고. 15% 이상 얻어서 환급을 그래서 환급 받는 받아나는데 환급 그리고 이제 받아서 또 방송 그거라고. 광고는 무조건 현찰이에요. 방송 광고는 그냥 현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몇백억 그러니까 현찰 없이 댕댕댕댕 하면서 그 게임 뛰는 거야. 네. 빚 잔뜩 걸머지고. 그래서 이
이 선거 나오는 사람들이 간땡이가 보통이 아니야. 제가 그래서 네. 선출직가 안 가잖아. 알겠습니다. 자,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날 또 다른 중요한 선거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이것도 이상하게 지금 불이 안 붙어요. 불이 안 붙기는 이제 잘 붙더만 오늘 뭐 손석희 뭐 거기서 뭐 문용린 이 보수 단일 교육감 후보하고 네. 이수호 전 민노총 전 전교조 위원장 그러니까 우익의 문용민, 좌익의 뭐 이수호. 우자도 아니지 이거. 아무튼 네. 아 무슨 그게 좌파야 그게. 아니 그래도 하여튼 하여튼 이렇게 나누고 시작해보자 이거지. 아 내가 좌파요 내가. 아니, 남들이 그렇게 나누니까.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그냥 전교조 교육감 네. 이쪽은 보수 교육감 이렇게 되는 게 후보가. 그래서 해가지고 논점이 뭐 상당히 살벌하게 붙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붙었어요? 저 방송을 못 봐가지고. 저기 저런 거던데 저기 뭐야 그 학생 인권 조례. 그게 이제 교권을 침해한다.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학생 인권 따로 있고 노동자 인권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나? 그렇죠. 인권은 그냥 인권이지. 그럼 교사들 인권이 침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방 조사를 못 한다고. 애들을 처벌을 못 해. 네. 단속을 못 해. 학생 인권 뒤에 숨어 갖고 애들이 개긴다고. 아,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모르는 거네. 그렇게 요새 애들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교사들 전교조는 전국 교사 노동조합이잖아. 교직원 노동조합. 교직원 네. 노동조합이네. 교사가 스스로 노동자라고 자처를 했으니까 애들이 노동자 대하듯이 돼야지. 그러니까 노동자가 날 감히 야단치니까 애들이 쥐어 패는 거지 교사를. 아,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네, 되는 거다. 야, 엄마, 너 우리 엄마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임마, 우리 하인이여, 노동자여, 임마, 일단 맞고 시작하고 애들 선생 패는 거지. 그러니까 군사부 일체는 무너졌군요. 그러니까 문용린 이 보수 단일 후보가 주장하는 거는 이건 전교조에서 주장해온 예를 들어서 무슨 평가시험 폐지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이런 거 문제 많다. 네. 그리고 교사가 노동자가 아니라 선생이다. 선생으로서의 교사의 위치를 찾게 해줘야 된다. 교사는 이게 이제 스승이다. 그게 이제 그 문 후보 말 오늘 아마 그런 거 가지고 좀 서로 각을 세웠던 것 같아요. 권 대표는 뭐 어떻게 보세요? 이 교육감 선거. 글쎄요, 뭐 문용린 후보하고 이수호 후보는 결국엔 또 이제 광노의 문제로 연결돼 있으니까 뭐 전교조에 이제 진짜 몸통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 광노현 같은 경우는 전교조 외곽의 불안하고는 진짜 정말 몸통이 나왔기 때문에 몸통 나온 거지 이수호면. 근데 지금 흐름에서는 글쎄 전교조 몸통 나와가지고 선거 되겠어요, 난 제가 볼 때. 네. 아, 선거 자체가 좀 어려울 거다. 전교조 몸통 나는 나와가지고 이거랑 연관돼서 내 트윗에서 쓰는데 선거판으로 보면 지금 조국 교수 같은 분이 나오셔서 살신성인을 해야 돼 불쏘시개로. 아, 네. 그 어떤 논리? 원래 1대1로 붙으면 조국 아니라 조국 할아버지가 나와도 못 이겨. 네. 보수 쪽을. 이 전교조나 이쪽이. 네. 자칭 진보라고 하는 쪽이 1대1로 붙으면 못 이겨. 역대 교육감 선거 보면 표분포가 66대 33 정도예요. 아,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예. 또 대선하고는 또 다른 그건 투표율이 달라. 있군요. 네. 교육감 쪽은 달라. 투표율이 낮아요. 투표율도 지자체 낮고. 때 똑같이 하더라도 투표율이 낮아요. 또 투표율도 낮고, 그 표분포가, 그러면서 왜, 그럼 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서너 군데 등장했냐? 그걸 나눠 먹었거든. 보수들이. 단일화가 안 대여섯 돼서. 명씩 나와버렸어요. 대여섯 명 나와서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번에 이원희 보수 후보 칠 때 불과 10,000표가 20,000표로 졌잖아. 아,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났었나요? 굉장히 잘. 그때 다 나눠 먹었어. 뭐. 그때 다 나눠 먹고도. 김용숙, 남승희, 뭐 이런 사람들 다 나눠 먹고도. 네.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교통 정리가 그래도 잘 된 거의 거다. 다 단일 후보지 사실상. 그렇게 보수 단일 보시는 후보. 거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국 교수 아니라 조국 교수 뭐 할아버지가 나와도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몸살인다고 안 나왔다고. 아, 그 지는 싸움. 내가 보면 그래. 들어가서 붙어줬어야 된다. 불쏘시개 했어야지. 그래야 진보, 그 사람들이 자칭 주장하는 진보가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안철수 단일화 할 때 내가 한마디 있어. 뭐라고요? 천하의 조국이 불쏘시개 안 하겠다는데 안철수가 불쏘시개 하겠냐. 아, 그러니까 안철수 교수의 몸집이 더 크기 때문에 불쏘시개 아니 원래 그 자칭 진보 진영의 조국이면은 뭐 평생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사람 아니요. 네. 그 사람도 자기를 불쏘시개로 소신공양을 안 해. 근데 평소에는 소신공양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아니 그렇게 열렬한 진보면서도 결국 서울대 교수 자리가 좋은 거고 지금 서울시 교육감 선거 나와서 그 멋진 얼굴과 호대 멀끔한 걸로 다니면서 강남 좌파라고 다니면서 표 몰아서
야권 후보한테 한 표라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교육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희생적 자세가 안 돼 있지. 알겠습니다. 그거 안 나왔지. 근데 그렇군요. 안철수가 왜 그 짓을 해야 돼? 네. 자, 정해진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하고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 대표부터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는 서로 하다가 여론조사 뭔지도 모르고 해가지고 슬쩍 노무현 쪽이 사기쳐서 단일화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사기라고 표현하셨군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단일화 작업들이 고도화되면서 이미 다 알려졌어요. 학습 효과가 네. 생겼다. 여론조사도 조작하는 건 다 알려졌고 그때 뭐 걸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양쪽 모두 단일화 승복을 안 할 수 있는 증거들은 다 확보할 거예요. 하는 과정에서. 그럼 뭐 엄청난 그러니까 혼란이 이제 오겠네요. 그걸 들고 과연 파는 없냐 마냐 그 계산 벌써 하고 있을 거라고. 만약에 어떤 누구 졌을 때 증거는 다 확보할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단일화 돼가지고 결과 나서 손 들어주고도 다음날 엎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험성들이 곳곳에 너무 많이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단일화의 어떤 숭고한 가치, 목적, 희생정신, 감동. 단일화 원래 자체가 원래 수고하진 않아. 그거 원래 없었던 거고. 원래 없었던 거. 오빠니까 순진한 거야, 우리 장 박사는 항상. 아니, 그래도 저는 사회자니까 이렇게 공평무사 중립을 지키는 뭐 그런. 알았어. 느낌을, 술에 술 타도 물에 물 타도 그래. 자, 박성현 대표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나는 이제 안빠요. 안빠로서 우리 나의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 아빠가 아니다. 한마디 하면 네. 오늘부터 저기 화장실에서 꼭 한 20분씩 콜로 시간을 가지시면서 마이웨이를 부르세요. 네, 왜 그렇습니까? 마이웨이 어떻게 하나요? And now, 가사를 제가 생각한다면. the end is near. 라라라라.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부르셔야 돼. 파이널 커튼이지.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단일화 되지도 않는 게임이고 단일화 프레임이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안철수는 양쪽에서 협공을 받아요. 아, 그렇게 된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은 안철수를 무릎 꿇리려고 공격을 하고 새누리 쪽에서는 혹시라도 단일화된 다음에 파괴력이 늘어갈까봐 안철수의 존재감을 위축시키려고 공격을 한다고. 네. 단일화 프레임에 오래 가면 갈수록 안철수는 계속 공격받는 거야.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철이 없어서 이상한 프레임에 잘못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이랑은 원래 노선이 다릅니다. 전 마이웨이 할랍니다. 그리고 마이웨이 한 곡 불러라 이거. 그래 그게 멋있는 거다 이거야. 거기 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예. 자, 국민들은 이번 대선을 깜깜이 대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일만큼은 누가 어떤 분이 언제 나오시는지 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격수다 58회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저격수다! 감사합니다.